반갑습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다양한 CSR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좀 특색 있는 CSR 활동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 CSR 활동이라고 하면 과거에 보통은 자선 기부라든지 사회공헌 활동들을 좀 사실 많이 생각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SR은 별도의 좀 비용이 좀 드는 일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관점도 있으셨는데요. 기업의 CSR 활동이라고 하면 크게 비즈니스 모델을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가 과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플랜트를 건설하고 발전소를 짓고 아파트를 지었다면 지금은 해수, 바닷물을 담수화시키는 사업, 굉장히 그 인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인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자체도 CSR 활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는 저희 윤리 경영이라고 이제 많이 불리는데 기업 CEO들과 경영진들께서 굉장히 윤리적인 방식으로 투명하게 경영을 하시고 그 내용들을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하는 것, 투명하게 이제 알려주시고 공시를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CSR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그 다음에 임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삶의 질에 대해서도 고민하시는 부분, 그리고 사회공헌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CSR의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CSR 활동의 중요한 점을 하나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CSR 경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뭐 좀 식상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CSR, ESG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경영진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라는 부분을 아무래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실제 많은 활동들과 예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CSR을 하는 척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경영진들께서 이 CSR이라는 것을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포함을 시키시고 기업의 경쟁력을 얻을 수 있는 그 한 포인트로 인식하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다 보면 시장에서도 그 내용들을 알게 되고 기업 내부의 건전성 자체도 높아져서 결국은 보다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CSR 활동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에도 영향이 있나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가 기관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MSCI라는 평가 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는 이제 다우존스 지속 가능성 지수라고 DJSI라는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에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운영하는 FTSE라는 평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관들이 이제 내는 결과들을 보게 되면 CSR, ESG 평가 등급이 상당히 높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훨씬 높고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많은 결과들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좋은 CSR인데 사회적 논란거리가 많은 기업일수록 CSR 활동에 더 적극적이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정유회사라든지 담배회사나 술회사, 갬블링 관련된 좀 논란이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CSR을 하면서 이제 와싱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CSR 전문기관에 있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논란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논란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더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좋은 일들을 해나가고 경영 시스템을 건전화시켜 나간다면 인더스트리 자체에 대한 한계점들은 있을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어느 정도는 또 많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요. 요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ESG 트렌드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CSR 얘기를 들었을 때 ESG도 같이 연상이 됐었는데 네. 이 둘의 관계가 어떤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제가 영국에서 제 선생님이셨던 그 영국 현재 코펜하겐 대학에 있는 제레미 문 교수님께서 이제 과거에 쓰신 논문이 있습니다. Escalation of CSR Concept이라는 이제 페이퍼인데 그게 CSR 컨셉의 진화라는 이제 제목이고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이 그 카멜레온이라는 본질은 똑같은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카멜레온이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파란색에서 녹색으로. 그런 것처럼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그러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단연 ESG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Environment, 환경, Social, 사회, Governance, 기업을 우리 이사회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체제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SR은 투자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ESG라는 관점으로 불리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기업들이 ESG에 대한 관심들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마케팅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논란거리들도 종종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ESG 경영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금 전에 그 CSR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답변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CSR 활동,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할 때 좋은 일에 대해서는 왜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 조직과 직원들이 이해도 있어야 되고요. 그 이해가 있는 가운데서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서 어떤 CSR 활동을 할 때는 진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게 됩니다. 그 경영 전략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방식으로 마케팅이 진행되고 CSR 활동이 진행되면 결국은 우리 브랜드 자산이라는 브랜드 에쿼티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CSR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조직 내부에서 충분히 소화를 한 다음에 이 사업들을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거리라든지 어려움들이 다 해소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해외는 CSR이 더욱 빨리 그리고 또 천천히 자리한 만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해외 사례 하나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CSR이라는 부분은 그 브랜드하고도 굉장히 많이 속성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 에쿼티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근에 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 브랜드 자산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단순한 한 사업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의 친환경성과 친사회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녹여 들어가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이 매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케아라는 회사 보시게 되면 굉장히 친환경적인 브랜드로 이제 브랜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침대를 하나 만들더라도 짧은 시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침대를 만들 때 이 이케아 같은 경우는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제품을 프로덕트 디자인을 할 때 만들게 됨으로써 이 제품의 라이프 스팬 자체를 한 3년, 5년 쓰던 것들을 거의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폐기물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자원 리사이클링 자체도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라는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상적인 CSR 사회가 100이라고 쳤을 때 네.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발언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ESG 환경이 도래하면서 국내 대기업 100대 그룹사들이 금년도 2021년을 ESG 경영의 원년으로 선포한 기업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건대는 뭐 원년이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그 씨앗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것들을 해 나갔고 지금 현재는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 나가겠다 이런 의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우리 원년 ESG 원년이라는 걸 생각할 때 100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현재 50 정도 지금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CSR 활동이 자리 잡히기 위해서 기업들은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소비 주체들이 미래의 소비 주체들이 어떤 가치를 선택하고 소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업들이 이해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뭐 향후에 미래의 소비 주체가 될 현재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떤 가치를 소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 회사가 내가 선택한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여를 좀 하고 있느냐, 환경적으로도 기여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진들께서는 이제 기업에서 전략을 수립할 때 미래의 시장에 대한 흐름 자체가 ESG라는 철학적인 가치를 많이 소비하는 시대로 지금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인지를 하시게 되면 ESG에 대한 상품에 대한 요소와 ESG 경영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 두 가지를 함께 잡아 나가신다면은 앞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좀 더 많이 받게 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구는 하나밖에 없는 지구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현재 뭐 좀 건강이 좀 나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볼 때 우리 소비자분들께서는 vote for CSR, CSR에 대해서 한 표를 던져주시는 겁니다. 심플하게 우리가 1,000원짜리 물건을 사든 10,000원짜리 물건을 사든 우리의 소비를 통해서 바람직한 소비를 통해서 기업도 발전시킬 수 있고 ESG를 잘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가 지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Vote for CSR, CSR에 선택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이 ESG에 대한 큰 흐름을 어떤 비용에 대한 요소라기보다는 우리 기업 혁신과 한 단계 더 성장을 위한 그 비즈니스의 기회로 좀 포착을 하시고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보다 지속 가능한 기업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좀 이바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귀한 시간 그리고 정말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CSR과 ESG에 대해 더 CSR 정세우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BR경제TV 황하빈이었습니다.